논문은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 등 미국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탑 칼리지의 합격이 필수 조건일까요? 네, 이강렬 박사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번 여름에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연구소가 이제 발행하는 저널 시스티 발상의 전환에 이번에 투고를 합니다. 좋죠. 그런데 이거를 쓰면 미국 명문대 합격이 월등히 높아질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름방학 때 어떤 교수와 함께 지금 열심히 논문을 쓰고 있대요. 왜? MIT 가기 위해서. 자, 논문이라 그런다면 그냥 우리말로 논문, 그런데 이제 영어로 thesis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research pape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뭐 critical writin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논문은 어느 정도의 볼륨이냐,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뭐 thesis, 논문, 리뷰, research paper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research paper란 얘기는 실증적인 연구조사 방법론을 택했을 때 실험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걸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공계가 그렇죠. 네. 뭐 시험, 랩에서 이런 실습을 해야 되니까. 자,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죠. 미국 상위권 대학에 가는 학생들에게서 논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격의 결정적 요인은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많은 비용, 그것도 막 몇천만 원씩을 주고 강남에서 혹은 박사급 연구원들과 함께 실증적인 논문, 아까 얘기했죠? 랩에서 실험을 하는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는 그런 걸 이제 봅니다만은 이분들이 그렇게 논문을 쓰는 거는 상위권 대학의 결정적인 합격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뭐라고 한 거 아니?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제출한 노멀한 입시 자료를 갖고 우리는 학생들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보여주고 싶거나 제출하고 싶은 자료들이 있으면 되세요. 그게 논문뿐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도 미술하는 애들만 포트폴리오 내는 줄 아세요? 아니요. 일반 애들도 뉴펜에 이번에 합격한 애들의 절반이 포트폴리오 냈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재능이 있어 라면 포트폴리오 낼 수 있고 내가 이런 재능이 있어 그렇다면 뭘 낼 수 있어요? 논문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논문과 리뷰 리서치 페이퍼를 쓰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안 낸 애들보다는 유리한 고지를 정할 수 있겠죠. 근데 액티비티 그러면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In school 혹은 out of school의 extra curricular activity 그런 활동이에요. 두 번째, volunteer work. 예, 그거는 단편적인 봉사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talent and ability. 이게 바로 학생의 능력을 보여주는 요소인데 그 가운데 경시대회에 나갈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논문을 쓸 수 있는 그게 바로 talent and ability 가운데 있는 요소예요. 이 talent and ability 가운데 논문이라는 요소가 이 액티비티 4개의 영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나 매우 우수한 논문을 쓰고 있다면 이 학생은 일반적인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보다 더 우수한 학생을 평가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한 학생도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부모님이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초록을 내가지고 무슨 대수상을 했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통이 없이 소매자락 하나 내가지고 몸 전체를 표시했다? 쉽게 얘기하면 초록을 내가지고 영어로 뭐예요? abstract 아니에요. 초록을 내가지고 상을 받았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상을 준 기관이 어딘지 모르지만 논문을 제출한 게 아니라 논문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초록만 내. 초록이라는 것은
연구 논문의 전체적인 초안,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결과가 이런 도출했어요 라고 원고지 몇 장에 써서 내는 것을 abstract, 초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한글로 쓴 논문들은 영어 abstract를 내고 영어 논문을 쓴 애들은 이제 국문 abstract를 내거나 이제 영문 abstract를 내는데 이렇게 논문에 대해서 무지한 학부모님들 참 많으세요. 논문은 아무나 써라 못 씁니다. 논문은 써본 사람이 써야 돼요. 학부생도 논문 못 써요. 근데 미국에 하버드라든지 듀크 이렇게 상위권 아이들은 학부에서 좋은 논문 씁니다. 굉장히 좋은. 근데 대한민국의 대학들 가운데 상위권 대학을 빼놓고 논문을 쓰는 애들도 없고 논문 쓰는 교육을 받은 일도 없어요. 석사 이상이에요. 석사 이상이에요. 특히 이제 박사라든지 박사 과정인 학생은 논문 많이 쓰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 논문 안 쓰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논문 지도한다고 논문을 보면 이게 무슨 논문이야? 리포트지. 논문 아니에요. 리포트를 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논문과 리포트는 다 쓰네. 또 하나 공무원들이 내놓는 무슨 뭐에 대한 보고서 이거 논문 아니에요. 무슨 뭐에 관한 현상에 관한 보고서 이거 논문 아니에요. 근데 그 논문을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우선 정리하면 논문은 미국 명문대학의 입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벽돌 몇 장을 더 온다고 생각하라.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그 벽돌 몇 장 더 올리는 것은 굉장한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논문을 쓰려면요, 먼저 주제를 정해야 돼요. 명확한 연구 주제를 정하는데, 학술 정보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어떤 논문을 쓰려고 하면 이미 논문을 다 써 있어요. 그것과 다른 논문, 다른 주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은 주제를 써야죠. 이건 애들 수에서 못해요.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런 방향으로 논문을 써거나 주제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적절한 연구 방법론을 선택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 연구 방법론을 쓸 거냐, 여러 문헌을 읽고 문헌 비평적인 방법으로 쓸 거냐, 랩에서 어떤 정말 실험치를 만들어낼 거냐, 사회조사 방법론에서 통계 처리를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헌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행 논문들을 보는 거죠. 선행 논문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연구하고 내가 쓰려고 하는 논문이 이미 겹치지 않는다. 이미 나와 있는 논문은 필요가 없죠. 카피한다는 건 그건 표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구 계획을 해야 돼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인가. 연구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랩에서 실험 실습을 하거나 문헌 비평적으로 한다면 여러 관련되는 논문들을 읽고 아까 앞부분은 어떤 논문이 돼 있는가를 보는 문헌 조사고 지금은 관련되는 논문들을 읽어서 어떻게 그 가설을 세우고 어떻게 그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 쓰고 결론 쓰고 어떤 분은 결론부터 써도 돼요. 논문이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쓰지 않잖아요. 논문 써보고 서론부터 쓰고 그럽니다. 저도 논문 쓸 때 그렇게 썼어요. 예.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피드백 요청을 해야죠. 내가 이런 논문을 썼는데 지도 교수가 이제 지도 선생님이 피드백을 계속 보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근데 그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목차를 잡는 거예요. 목차가 전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지도했던 학생들도 목차가 절반이다. 목차가 잘 세워지면 그 다음에 논문 써요. 그러니까 논문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목차 지도하는 거예요. 목차가 완벽하면 내용은 컨텐츠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고 나서 수정, 피드백을 통한 여러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연구 방법론이나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석, 또 표, 사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최종화, 이제 수정한 논문을 이제 완결을 하는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논문의 형식입니다. 각주. 요즘 이제 짧은 논문은 각주를 안 달아요. 근데 제대로 됐으면 각주 다 달아야죠. 어디서 인용이 있는지. 후트노트를 다 달아야죠. 그리고 뒤에 참고문헌인데요. 참고문헌 정의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카고 대학 방법이 있고
SAS,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의 방법이고 미래교육에서는 SAS 쪽에 이제 참고문헌 그 방법서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애들이나 죄송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일반 선생님들이 논문지도 못해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 애들은 그거 갖고 웃어야 됩니다. 그러나 논문이 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저 칩질 때 벽돌 한 트럭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논문을 쓴 다음에는 이게 파브리싱이 돼야 돼요. 대부분. 그래야 그것도 권위 있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표절 들어오고 뭐 아빠 찬스 대신 써주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죠? 시각들이 안 좋아요. 또 논문을 쓰면 그건 누가 심사를 하죠? 그 대학의 전공 교수가 심사를 합니다. 설렁설렁 안 해요. 앱스트랙트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앱스트랙트를 굉장히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레즈메나 혹은 나중에 이제 10개의 카먼 앱의 액티비티를 쓸 때 거기에 링크를 달아놓으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미래연구소가 이제 6월 말로 이제 1차 마감을 하는데 journalsys.org에 들어가 보세요. journal 잡지라는 거 저널이죠. JOURNAL journal CCT Creative Critical Thinking 비판적 글쓰기 이렇죠. journalsys.org에 들어가면 그런 거 보시면요. 6월 말까지 마감이고 7월 말까지 2차 마감이고 마감이 되면 이제 박사과정의 선생님들이 그걸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하죠? 네, 심사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심사는 계제가 4단계예요. 계제 불가. 그러면 3분 중에 계제 불가가 2이 뜨면 논문 탈락이에요. 계제가 그다음 수정 후 재심사. 이렇게 이거 고쳐. 그리고 선생님이 재심사. 수정 계제가 이것만 이렇게 고쳐. 그러면 수정해도 돼. 그럴 경우에는 통과 수정 계제가 이분은 수정 그냥 계제가 됩니다. 아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백 쓰려고 그래요. 뭐 내가 어느 대학 교수인데요. 내가 지도하는데 좀 실어주세요. 안 됩니다. 저는 권한이 없어요. 교수님들이 다 심사를 해서 2분 이상의 계제가가 나와야 실리니까. 여러분 아셨어요? 네. 자, 오늘은 논문이 미국 상위권 대학 학교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결정적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다. 논문은 학교 액티비티, volunteer work, talent and ability, 그 다음에 뭐죠? character and personal qualities의 탤런트 중에 하나 요소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열심히 쓰세요. 그러면 합격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